열량과 비열이 되겠습니다. 자, 열량의 단위는 우리가 칼로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라는 것은 물 1g을 14.5에서 15.5도씨, 그래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것을 우리가 1칼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1kcal라면 물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 자, 단위 중량당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거나 내릴 때 필요한 열량이다. 우리 앞에서 1kcal 말씀드렸죠. 1kcal라는 것은 물 1kg을 그죠? 1도씨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 중량 1kg당 이렇게 되어 있죠. 1kg를 뭐예요? 1도씨 올리거나 내렸다. 1도씨 변화시켰다. 자, 근데 뭐냐? 얘는 물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든지 이렇게 됩니다. 비열. 그래서 각각의 물질마다 이 비열의 값은 다 다르다. 고유의 비열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1kg 1도씨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시게 되면 kcal per kg 도씨. 그래서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kcal가 되겠습니다. 자, 비열은 크게 우리가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 두 개가 있다. 정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필요한 비열값이 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열값을 나타낸다. 자, 우리가 압력 자체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압력의 어떤 차이 때문에 비열의 값이 틀려진다.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산에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제 취사를 한다, 밥을 짓는다 이렇게 지으면 밥이 설 익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은 분명히 끓었는데 밥이 제대로 안 익는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비열값의 차이 때문에 비열 자체가 작아짐으로써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 이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틀려지면 우리가 마찬가지 또 계산하는데 힘들어지니까 정압의 상태에서의 비열값,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압 비열. 그 다음에 정적 비열 나오죠.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열이다. 그죠? 그래서 뭐 압축기가 있으면 압축기는 이렇게 최적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 최적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뭐 비열값은 또 틀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압축이 안 되고 있는 정지된 상태에서 그럼 동일한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적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호로는 우리가 정압 비열은 CP, 정적 비열은 CV.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비열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열비 K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열비 K는 CV분의 CP. 그죠? 그래서 그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항상 1보다 크다.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CP-CV는 기체상수 R입니다. 그죠? 기체상수. 그 다음에 CP, CV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기본 공식, 그죠?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열비 K는 CV분의 CP를 나타내고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비열과 온도의 변화 이렇게 해서 참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의 변화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1도씨 변화시키는 열량값이 만약에 뭐 100이 필요로 하다. 이러면은 이걸 1도씨 올리기 힘들어요. 그죠?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도씨를 줬을 때 100을 받았을 때 1도씨가 변화하는 비열이 100이다. 얘는 1도씨 변화하지만 물 같은 경우는 100을 줬을 때 100도씨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비열값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힘들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비열값은 기본 물은 1이고요. 공기는 0.24, 얼음은 0.5. 자, 그래서 물이나
공기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물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단서 조항에서 이제 비열값은 주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에서 정적 비열 CV와 정압 비열 CP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우리가 CP-CV는 R이다. 기체상수 R이 됩니다. 그죠? 그 값은 CV K는 비열비 K는 CV분의 CP고요.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는 식은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압 비열, 정적 비열 이 두 개, 비열비 K까지 기체상수 R 포함해서 나오는 식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열과 잠열, 그 다음에 열용량까지 가겠습니다. 자, 현열이라는 것은 뭐냐 이러면은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열,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열과 잠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은 동일한 온도에서 서로 다른 상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물인데 온도가 다른 거죠. 이건 100도씨 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100도씨의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죠? 열이라는 것을 주게 되죠. 자, 근데 이 상변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열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 필요한 열, 이거 똑같은 열이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상변화는 우리가 잠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온도 변화에 사용되는 열은 현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바뀌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잠열이고, 마찬가지 상이 바뀌는 거니까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증기로 바뀌는 거, 이것도 잠열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잠열이고 얘도 잠열이에요. 잠열이니까 이름 똑같이 두 개가 들어가면은 똑같은 이름이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얘는 녹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잠열이다 해서 융해 잠열, 그죠? 융해 잠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에서 증기로 바뀌는 거, 기화잠열 또는 증발잠열. 자,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열의 값은 항상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kg 변화시킬 때 융해 잠열의 값은 79.68 kcal per kg. 그래서 1kg를 녹이는데 0도씨의 물, 얼음이 되겠죠. 얼음 1kg을 0도씨 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 이렇게 하면 79.68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발잠열, 기화잠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도씨의 물 1kg을 100도씨의 증기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 하면은 539 kcal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79.68. 그래서 보통 요거는 80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열, 감열, 똑같은 감열, 현열입니다. 현열과 감열. 그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0도씨 물에서 100도씨로, 100도씨 물로 단위 중량 1kg라고 보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게 1kg을 1도씨 변화시킬 때, 온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뭐다?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1, 그 얘기는 1kcal per kg 도씨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 뭐냐? 물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값이 1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중량은 1kg,
그죠?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온도차입니다. 온도차는 0에서 100까지니까 뭐예요? 곱하기 100 마이너스 0 100도씨만큼 변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열 계산 공식은 물질의 질량, 그죠? G에 그다음 비열, 그 다음에 온도차로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공식을 보게 되면, 자, 현열 계산 공식 나옵니다. 자, 온도만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질 G, 그죠? 물체의 중량 C, 비열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열의 정의를 보시면은 이 단위로 되겠죠.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의 물 10kg이 있다. 자, 얘를 80도씨의 물로 바꾸는데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구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상황에서 온도만 변화했기 때문에 얘는 현열을 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현열은 비열로 구할 수가 있다. 비열 1kcal 퍼 물의 비열입니다. 킬로그램 도시죠. 자, 이게 몇 킬로가 있습니까? 10kg 곱하기 10이 되겠죠. 온도차는 항상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를 빼준다. 70도만큼 변화시킨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현열량이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잠열, 그죠? 자,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황 변화만 나타내는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의 증발 잠열은 539, 물의 융해 잠열은 79.68. 보통 우리가 80으로 반올림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용량. 열용량이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며 그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도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킬로칼로리 퍼 도씨. 그래서 물질의 질량 곱하기 비열이다. 그러니까 비열 보시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죠. 근데 여기에서 열용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도씨, 킬로칼로리 도씨가 있고요. 킬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의미는 곱하기 킬로그램 질량을 계산해 준 겁니다. 얘는 단위 중량일 때 1일 때 값인데, 그죠? 이게 없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중량이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량을 곱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어지고요. 킬로칼로리 퍼 도씨가 남은 단위가 되는 거죠. 열용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해 준 것이 되겠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물질의 상변화는 일으키지 않고 온도만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온도만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현열이 됩니다. 그죠? 현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변화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현열이라는 것은 자, 온도 변화에 사용되어지는 열이고 상황 변화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열이라는 것은. 그죠? 자, 잠열이라는 것은 그 열이 상황 변화에 사용이 되지 온도 변화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열과 잠열, 자,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열량 계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게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현열, 잠열, 자, 요거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